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자인 포트폴리오 1 3주차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 살펴보기입니다. 그동안 보여드렸던 레퍼런스에 나와있던 포트폴리오 말고 외부 학교의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3작품 정도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후루룩 쉽게 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크게 우리가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학교들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구나, 이러한 과목을 진행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포트폴리오가 다 잘했습니다는 아니지만, 여기서 내가 저거가 어떤 점이 좋았다 하는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서 장점이라든지 단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놓으셨다가 본인 포트폴리오 적용하실 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건국대 학생의 포트폴리오예요. 딱 보면 알겠지만 본인의 포트폴리오 메인 컨셉은 티켓인 것 같아요. 티켓의 뒷면에 안내 및 유의사항 같은 것들 보통 있죠. 여러분들 뭐 전시 같은 데 가거나 뭐 공연 같은 거 볼 때 뭐 이 공연 주의, 관람 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 거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친구는 잡아서 본인이 그거 포인트를 잡아서 뭐 안내 및 유의사항 같은 것들을 적었어요. 한정원 포트폴리오 디자인쇼 티켓입니다. 쇼는 패키지, 미디어, 편집 등 통통 튀는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티켓을 소지한 관객 여러분 모두 즐거운 관람 바랍니다. 라는 글을 적어줬고요. 왼쪽에 이런 티켓 넘버 같은 것들 보통 있잖아요. 아마 이거 학번인 것 같아요. 네, 학번 같은 것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친구의 자기소개서 이력서 페이지를 이렇게 리플렛으로 표현을 하였어요. 그리고 제대로 잘 보일 수 있게끔 한 페이지로 다시 정리를 하였고요. 여러분들 여기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보시면 이러한 잉크 방법 인쇄를 리소그래피라고 해요. 리소그래피라고 여러분들이 아실까 싶긴 한데요. 이렇게 핑크 색깔을 하나 찍고 그 위에 핑크를 찍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 겹쳐지는 부분의 컬러가 다름이 보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CMYK로 인쇄를 했을 때는 이런 겹쳐지는 부분은 어떤 거를 메뉴로 올렸느냐에 따라 그냥 그 색깔로만 인지가 되는데, 이런 리소 인쇄 같은 경우에는 겹쳐지는 부분은 분홍색과 이 주황색이 겹쳐지는 색깔의 컬러가 그대로 나와요. 이거는 일일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인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 리소그래피도 아는 친구구나, 아니면 리소그래피를 알고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라는 질문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리소그래피는 어떤 거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상황은 한 번 더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리소그래피 인쇄를 하는 것을 뭐 코우너스라는 것도 있고요. 뭐 팩토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 번씩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티켓의 첫 번째 증인 것 같아요. 앞에서 보시면 분홍색, 오렌지색, 옐로우 이렇게 세 가지의 티켓을 만들었어요. 세 가지 이렇게 분야로 나눴고, 첫 번째 이제 분홍색 섹션인 것 같아요. 패키지 섹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작품의 이미지를 크게 딱 보여줬어요. 이미지를 보여주고 왼쪽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보여줬고요. 내가 여기서 사용한 그래픽의 표정들이 다양한 그래픽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페이지 바리에이션을 해줬어요. 패키지의 뒷면의 디테일한 것들도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여기에다 들어가는 리플렛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안쪽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번씩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리플렛이 앞쪽, 안쪽 이렇게 각각 페이지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페이지 수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장으로 겹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리플렛이 접혔을 때 모양이고요. 뭐 리플렛 안에 그래픽 중에 좀 디테일한 요소를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줬어요. 이것도 뭐 스티커 같은 것들 붙여지는 부분을 한 번 더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작품을 한 것 같아요. 뭐 이거에 대한 패키지 목업도 진행을 해줬고요. 좀 다양하게 클로즈업한 거랑 다른 화장품에 이렇게 좀 놓여졌습니다. 이런 톤 앤 매너입니다 라는 거를 작품을 보여줬죠. 그거에 따른
나오는 굿즈들에 대한 레퍼런스도 보여줬고요. 이거는 도너츠의 네임카드 명함이에요. 크리스피 도넛이랑 빅히어로라는 캐릭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명함 작업을 한 거예요. 내가 만든 이 명함 작업물이 어디에 적용되는 건가를 조금 더 쉽게 보여줄 수 있게끔 그 해당하는 이미지 위에 이렇게 같이 목업 파일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미디어 섹션이래요. 미디어 섹션에는 본인의 포트폴리오 웹에 있는 것들을 어떤 컨셉으로 제 웹을 만들었습니다를 보여줬어요. 이 친구는 뭐 이름이 정원이기도 하고 가든이기도 하고 영어 이름은 가든이다 보니까 뭐 잘 키우겠다 하는 그러한 컨셉으로 이 홈페이지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은 책자로 만들긴 하지만 여러분들 비엔스라던가 뭐 여러분의 개인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것도 같이 이렇게 URL을 첨부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각각 페이지가 넘어갈 때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웹을 만든 것 같아요. 웹 같은 것도 이렇게 적용됩니다 하는 것들이 꼭 내 모바일에 목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래픽으로 모바일을 만들고 그 안에 적용되는 것들을 그래픽을 레퍼런스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하루에 물 몇 리터 먹었냐 하는 것들을 표기하는 앱이었나 봐요. 이렇게 간략하게 해주고 이런 배경 같은 것도 내가 했던 프로젝트에 맞춰서 배경 컬러를 바꿔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얼마 잘 먹었냐에 따라서 이런 뭐 꽃다발을 완성하는데 이렇게 컬러가 색칠해지는 그런 앱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팀별 작업물인데 여기서 내가 어떤 거를 담당을 했는지를 표시를 해줬어요. 뭐 배유원, 장유진, 정주연, 뭐 한정호 공동작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담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요. 뭐 참여한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도 좋고요. 뭐 여러 사람의 몇 명이서 한 작품 중에 무엇을 담당했습니다 라고 해서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래서 뭐 개별 작품은 개별 작품이라고 사람 하나만 써주셔도 되고 뭐 여럿이 단체로 한 거다 그럼 사람의 아이콘을 4개를 그려도 상관없고 3개를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 중에 내가 몇 퍼센트 무슨 작업물을 진행을 했습니다 표시해주면 좋겠죠. 각각 페이지 작업한 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목업 진행을 하였어요. 근데 약간 핸드폰이 좀 찌그러져 보이죠? 이런 것들도 잘 주의해서 하셔야 돼요. 편집 디자인 파트네요. 이 페이지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내가 패턴 작업을 했던 그래픽은 달력이었고 이 달력의 메인 표지가 이렇습니다. 뒷표지는 이렇습니다를 한번 처음에 딱 보여줬네요. 각각 월마다 작업한 거를 한 장으로 이렇게 싹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싶은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셔도 돼요. 그리고 편집물은 메인 이렇게 표지 느낌이 어떤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디테일한 것은 클로즈업해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디테일 컷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이 친구는 다 한 장 한 장 한 장 해놔서 조금 지루하기는 해요. 뭐 이런 것들도 앞에 얘와 뭐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합쳐도 한 페이지에 한 장에 다 같이 실으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리플렛 작업을 한 거고요. 전체 메인 이미지 한번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음 뒷페이지라든지 뭐 한 것들을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인포그래피 디자인인 건데 이것도 한 장으로 보여줬을 때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뭐 기타 작품 마지막 페이지로서 보여줬네요. 뭐 캐릭터 작업한 것들도 이게 적용된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는 거지만 이렇게 캐릭터 개발한 것부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목업들도 보여주시면 되고요. 뭐 이런 영상 작업한 것들도 컨셉에 맞춰서 보여주시면 돼요. 각각 화면들을 다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왼쪽에 보여진 것처럼 사람 누구가 참여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보여주시면 돼요. 내가 만든 플래시 이미지가 이렇게 적용됩니다. 또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Take on me sale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Thank you, bye. 마지막까지 꼭 인사하는 것들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지막 페이지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 정은하번호, 누구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의 인사는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친구 건데요. 이 친구의 포트폴리오의 컨셉은 크게
크게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컬러적인 요소, 약간 이렇게 톤 다운된 블루와 이제 옐로우보다는 조금 진한 이런 컬러로 포인트를 좀 잡아줬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툴에 대한 것들을 숫자는 쓰지 말고 그래프적인 요소를 좀 제가 표현을 해드리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이 친구의 프로필은 이쁘지는 않네요. 이거는 모건대학교 학생의 작품입니다.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줬어요. 자기소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 발씩 더 나아가는 20대, 늘 피곤한 디자인을 꿈꾸는 20대, 영감을 위해 떠난 20대, 이러한 타이틀로 자기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들을 작성을 해줘서 자기를 표현을 해줬죠. 근데 막상 사실 잘 읽어보진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출을 하고자 하는 섹션에서는 조금 더 굵은 폰트로 밑줄이라도 그어서 표현을 해주면 면접자들이 그냥 넘어가진 않고 그 굵은 표시 정도를 읽을 수는 있겠죠. 그러한 요소도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셔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는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 패키지 디자인 이러한 아이콘들을 다 만들었어요.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이렇게 만들었네요. 자기가 만든 로고를 목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여기 작품 설명이야 옆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넣어줬네요. 그거에 대한 좀 디테일 컷을 보여줬고요. 이거는 뭐 두 번째 작품인데, 두 번째 작품을 보여주기 전에도 이게 어떤 작품입니다 라는 것들이 조금 더 한번 보여줘야지 이거와 이거가 넘어갔을 때 좀 헷갈리기도 해요. 컬러가 달라져서 다른 작품이구나는 알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왼쪽에 어떤 작품이다 타이틀을 한번 써줘서 작품이 바뀌었구나를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도란도란 이거를 앞에 페이지에 전체 한번 보여주고 뒤에 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을 적어줬는데, 그래도 앞에 페이지에 도란도란이 한 번 더 크게 보여주면은 작품이 바뀌었구나를 좀 알 수 있겠죠. 넘어가면서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다음 페이지들이 모바일 타입이고 이런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를 이런 방식으로 보여줬어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든 이 로고가 창문에 붙었을 경우 이렇습니다 라는 거 보여주지만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봐오는 상황에서는 이게 맨 위에 브랜드 아이덴티티 저걸 보이지 않는다면 이게 또 뭐지? 라는 생각을 좀 들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멜팅글이 이 친구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는 하지만 첫 페이지에 한 번씩 더 그 작품명을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패키지에 대한 아이콘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패키지에 들어가는 아추라는 로고 그래픽 작업을 이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작업한 거에 대한 배경 이미지 내지를 꾸며주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그래픽 작업한 것도 왼쪽에다가 그래픽이 다시 한 번 더 보일 수 있게, 그 전체 화면이 전체 저렇게 빗자루 들고 있는 것들을 표현해주지 않더라도 얼굴만 이렇게 놓고서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개인 작업한 것들, 뭐 일러스트 작업한 것들이네요. 캘린더, 이런 캘린더에서 디테일한 것들 자기가 꼭 보여주고 싶은 부분 확대 컷으로 보여주시면 되고요. 내가 만든 이런 캐릭터 같은 것도 뭔가 이제 스티커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엔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드는 작업들 많이 하죠. 그런 거라 생각하고 저렇게 한 판에 다 모아주고 여기서 메인으로 되는 것들을 왼쪽에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 그렇게 작업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인포그래피 같은 경우에도 포스터라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포그래피 안에서 사용했던 그래픽을 가지고 어떠한 목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어떠한 인포그래피 주제에 맞게끔 이게 무슨 행사에 관련된 거다, 그럼 행사에 뭐가 필요할까 라는 것 붙여서 유니폼을 할까 에코백을 할까 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게 뭔가 나눠줘야 되는 책자의 개념이라면은 뭐 리플렛 같은 거에 대한 목업에다가도 할 수 있겠죠. 나는 인포그래피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사용했던 그래픽을 활용해서 이렇게 바리에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편집 디자인도 이렇게 아이콘을 만들었어요. 편집 디자인 표지 한번 보여주고 내지 작업한 거 보여주고, 내지에 대한 디테일 것, 다른 페이지에 대한 내지 보여주시면 돼요. 앞서서도 제가 뭐 레퍼런스를 좀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뭐 같은 이미지 크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셔도 되고,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은 페이지는 좀 크게, 어떤 거는 좀 잘려도 되니까 이렇게 보여주셔도 되고, 배경 이미지도
내가 잡고 있는 이거와 느낌이 비슷한 배경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앞에 앞면, 뒷면, 내지들 보여줬네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했던 컬러를 와 비슷한 걸로 이 페이지의 내지를 꾸며줬고요. 디테일한 컷 한 번씩 더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모든 페이지를 다 크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요. 그 중에 메인이 되는 거 혹은 이 페이지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만 왼쪽에 좀 더 크게, 나머지는 좀 잘리더라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이것도 편집 디자인이고, 네,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크게 보여주고 싶고 나머지를 작게 보여주고, 이런 것도 방향성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편집물들 같은 경우에서도요, 여러분들 그래픽 작업한 거거나 조금 디테일하게 좀 많은 요소를 사용을 했다 하는 것들은 저렇게 왼쪽에 좀 포인트만 살려서 디테일 컷을 보여주시면 돼요. 광고 디자인에 대한 아이콘이고요. 이건 공익 광고네요. 공익 광고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렇게 레퍼런스 목업을 많이 찾죠. 어디 광고판 같은 거 거기에다가 실어서 보여주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뭐 레퍼런스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 공익 광고에서 뭐 이런 광고에서 썼던 뭐 헤드카피라던가 이런 걸 한 번씩 더 보여주셔도 되고요. 뭐 그래픽 작업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친구는 그런 건 없지만 또 보고 나니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Thank you for watching 그리고 본인의 핸드폰 번호, 이메일, 다시 한 번 더 연락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앞에 페이지까지 다시 돌려보지 않아도 뒤에서 이게 누구 거의 포트폴리오였지 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게끔 뒤에 페이지에 다시 한 번 더 적어놨어요. 저희도 꼭 이거 제가 되게 중요시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작업하실 때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꼭 꾸미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친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개의 카테고리에 4가지 업무,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 10가지 카테고리에 4가지 뭐 전공 과목에 관련된 그런 작업물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는 타이틀로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이 친구는 책자를 만들었겠지만 책자의 책이라는 책자 속에 또 페이지라는 그런 주제로 각각 이렇게 책 속의 책을 또 이렇게 디자인을 하였어요. 10가지 카테고리, 저에 대한 소개를 10가지 카테고리 나누어 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for work, 총 4개의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였네요.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이 큰 이미지 화면에 책자를 인쇄를 했겠지만 이렇게 웹상으로 보일 때 책 속의 책 느낌으로 내가 포트폴리오 책을 한 권 다시 보는 느낌으로 작업해줬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이건 목차 부분입니다. 본인의 10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픽화하여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때는 이제 본인의 작업물에 대한 페이지인데요. 뭐 첫 번째 워크 버닝이라고 표시를 했네요. 여기서 사용했던 저기 버닝이란 글씨 타이틀 밑에 저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있던 그래픽을 이렇게 먼저 한번 보여줬네요. 그 요소를 계속 살려서 만든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거 나머지 페이지 어떻게 작업했나 보여주시면 되고, 이거 웹 같은데 웹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크롤 방식이다 싶으면 이렇게 페이지 전체 좀 줄여서 보여주셔도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미지적인 요소의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뭐 두 번째 업무에서의 뭐 콜렉션 해서 이 그래픽도 보여줬고, 지금 이 그래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소로서 사용했던 거를 앞에서 한 번 더 크게 그래픽화해서 보여줬죠. 레퍼런스 활용해서 목업한 거고요. 내가 이번 페이지 그린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물도 다시 그린으로 1도로 다 인쇄를 한 거예요. 뭐 세 번째 워크고, 블루라는 타이틀을 잡아서 저렇게 배경 이미지도 블루로 해줬네요. 저렇게 아이콘도 만들어줬고, 이런 아이콘 만들 때도 이 컬러에 맞춰서 같은 블루를 사용을 해줬어요. 이건 뭐 위메프 이런 데서 인턴을 했다든지 뭐 이런 디자인 아르바이트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사용했던 뭐 배너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배너 같은 거 넣는 거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진 않는데 내가 만약 위메프의 회사 사람이라면 그런 회사의 특징을 살려서는 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패키지 디자인 회사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배너를 넣는 거는 사실 크게 좋아하진 않는 방향이 더 큽니다. 약간 찌라시의 개념도 많고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이거를 그렇게 많이 보여주진 않으셔도 돼요. 그나마 좀 뭐 큰 회사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좀 작업을 할 줄 아는구나 라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한 작업한 것들이 많다 하면은 한 번에 다 추려서 하셔도 돼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롯데백화점 거를 저는 했어요 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아니잖아요. 제가 이 전 교시에 말씀을 드렸죠. 큰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했던 프로젝트가 모두 다 좋은 건 아니라고. 그러한 예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작업한 게 이런 배너들이 많다면 좀 축약해서 2장 정도로 다 마무리 짓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웹페이지 작업한 것도 이렇게 포개서 보여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내가 로고 만든 것, 메인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것, 어떠한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왼쪽 페이지에다가 정리해서 한 번 더 보여주면 되고요. 이렇게 디테일 컬 레퍼런스 보여주시고 이런 인포그래피 한 것들 중에서도 이렇게 포스터 모건 많이 사용들 하세요. 이렇게 보여주시고 여기 사용했던 저런 아보카도의 디테일한 것들을 한 번씩 더 표현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표현을 해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이렇게 많이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좀 더 축약하고 이런 것들은 더 합쳐도 돼요. 합쳐서 보여줘도 되고 굳이 안 보여주셔도 되고 일반적인 것들은 다 포개서 한 2장을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술술 지나가면서 볼게요. 팝업 스토어에 필요했던 포스터 같은 작업했던 것들을 좀 보여줬네요. 이렇게 만든 그래픽을 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도 만들고 라벨도 만들고 뭐 엽서도 만들고 캔의 인쇄도 있고 배지도 만들었고 이런 모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친구 건데요. 컬러 더 뷰티 오브 하모니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표지를 꾸며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어떠한 저 단어와 이 표지의 메인이 어떠한 연계가 있는지 잘 연상되진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목차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한국의 철새라는 타이틀로 이 친구가 작품 활동을 한 건데요. 이 친구가 이 포트폴리오에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가끔 과정을 표현을 해도 되느냐, 노출을 해도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페이지를 바리에이션 해도 되느냐라고 질문해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 작품 프로젝트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꼭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나타내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끝에까지 보면 알겠지만 모든 작품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2페이지, 1장까지 다 사용을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러한 메인에서 오는 이미지 타이틀이 있고 여기 왼쪽에 적어진 거에 조금 더 지금 이 컬러 포인트라던가 이런 패턴이 나왔던 것들을 같이 한 페이지 정리를 해준다면 한눈에 더 보기 쉽겠죠. 작품의 그래픽은 정말 잘했는데요. 이게 보여주는 앞에서 보여주고 이런 과정 그래서 이게 나왔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페이지까지가 좀 많이 길어요. 그래픽 작업은 참 잘한 친구인 것 같아요. 왼쪽에 사용되었던 그래픽들 개발한 거 보여주고 오른쪽에 적용된 페이지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모컵들도 보여줬네요. 그래픽 작업은 잘한 친구예요. 계속 반복된 레이아웃의 패턴이에요. 앞에 한번 보여주고 이거에 대한 도출 과정, 자기가 찾았던 리서치에 대한 내용 보여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2장이죠? 4페이지. 길어서 안 봅니다. 모컵 보여주고 전체 이미지 보여주고요. 내가 꼭 만든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 만든 로고가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계산 하에 이렇게 모컵 작업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 모컵 찾는 것들이 참 일이에요. 뭐 이미 다른 과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들어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없는 친구들은 부지런히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메인에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모티브
뭐 그래픽 요소, 컬러적인 요소를 이렇게 2페이지에다가 적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작품을 보여줬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목업도 내가 만든 이 그래픽이 어디에 표현됐을 때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라는 목업들을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목업을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캐릭터를 개발을 했고 이런 컬러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이건 진짜로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든 거 있으면 이런 것도 여러분들 사진 평소에 잘 찍어 놓으셔서 갖고 계시면 소중한 자산이 되겠죠. 목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찍은 사진과 없는 것들을 이렇게 목업해서 같이 적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계속 같은 레이아웃의 같은 포맷이죠. 좀 지루해요. 이런 거는. 그리고 제가 2주차에 말씀드린 클로즈업 했다가 어떤 것은 조금 작게 보여줬다가 뭐 풀스크린을 썼다가 하는 것들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레이아웃을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업은 정말 많이 잘 했는데 같은 패턴에 계속 같은 레이아웃이다 보니까 좀 질리는 방면이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도 유의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첫 번째 것은 티켓으로 표현한 포트폴리오였고요. 두 번째는 컬러와 전공 카테고리 아이콘을 작업을 한 거고요. 세 번째 친구는 10 카테고리 폴 워크라는 주제로 작업을 했고요. 네 번째 친구는 컬러 더 뷰티 오브 하모니라는 걸로 작업을 했던 친구고요.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건 안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들 꼭 주의 깊게 새겨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입니다. 과제는 2주차 때 내드린 컨셉 또는 PI에 관련된 거를 제출을 하셨을 텐데요. 그거를 조금 더 디벨롭한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4월 4일 토요일까지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그 주가 지난 그 다음 주 4월 8일이 되겠네요. 그때는 여러분들 이제 실질적으로 얼굴을 뵙고 만나볼 텐데요. 그때는 여러분들 이 컨셉과 PI 디벨롭 진행 과정에 대한 그래픽 작업물이겠죠. 이런 아이콘을 만든다던가 컨셉에 대한 아이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면 되고 작품 정리를 다들 잘 해놓으셨는데 그 작품들 제가 한 번씩 볼 거고 어떤 작품 넣고 어떤 작품 빼세요라고 말씀을 한 번씩 더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넣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주 동안 온라인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4월 8일 날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